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가 좀 빠져서 우리 증시가 같이 빠질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미국 증시가 좀 빠졌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오히려 반대로 잘 갔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그렇고 약세였는데 우리 증시만 오늘 잘 갔어요. 희한합니다. 이런 일이 다 있나 싶고 그 원인을 뭐 중국 증시의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고, 환율 역전되면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일단 들어오는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주가가 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 요즘에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수급 들어오는 건 환율 때문인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이 지금 외국인들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잘 갔습니다. 2차 전지는 오늘도 좋은 흐름이 이어졌고, 뭐 요즘에 진짜 네, 2차 전지를 뭐 편입을 해놓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있으시면 지금 장을 요즘 같은 장을 좀 어떻게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2차 전지를 뭐 한두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요즘에 진짜 계좌가 진짜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실 거라고 보고 오늘은 또그 메타버스 종목들도 이제 정부의 투자 계획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잘 갔습니다. 뭐 많이 갔죠. 그런데 카카오 네이버는 어제 이제 좀 반등 하나 했는데 오늘 다시 특히 카카오가 이제 좀 주자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빠졌습니다. 근데 또 빠진 게 왕창 빼지도 않고 애매한 수준으로 이건 뺀 것도 아니고 안 뺀 것도 아닌 그런 수준으로 주가를 이렇게 붙잡아 내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투자해도 괜찮은 건가 아니면 좀 잃은 건가 이 판단이 잘 안 서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카카오가 정말 속된 말로 꼬리를 내리고 이제 바로 그 상생 방안을 발표했는데 오늘 언론 보도들 보면은 카카오의 상생 방안은 한참 미흡하다 이런 이제 반응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며칠 전에 그 국회에서 있었던 발표에서 이제 그 발표 원음 그대로 보여드릴 때 있었던 그 민변 변호사가 오늘 아까 출연한 기사를 봤는데 많이 못 미친다,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실제로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중소상인들이나 당연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미흡할 거라고 보고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상태에서 주가가 눌리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 안 좋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가을철에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 벌써 시작이 됐죠. 지금 각 이제 국회의 위원회별로 지금 자료 준비하고 엄청난 어, 일들을 하고 벌써 시작했습니다. 이미 뭐 시작됐고요. 요즘에 그 이 국회에서 이제 불러들이는 정부 기관들이 많이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 딱 되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증인 신청을 하는데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불러들이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서는 적어도 국정감사에서 뭐 왕창 깨지고 악재가 쏟아져 나오면 주가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생 방안, 추가 방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그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의 카카오의 어떤 그 수입 구조, 매출 구조를 좀 바꿀 수 있겠다. 그렇다면 다시 새로운 어떤 분야의 음, 새로운 투자처를 개발을 하고 안정화를 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주가가 단기간에 뭐 급반등을 하거나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구조가 아닐까 또 그런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컨센서스를 보니까 또 카카오의 컨센서스가 계속 그 3분기 예상치가 계속 이제 예상보다는 좋을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증권사들이 판단할 때 카카오의 지금 수익 구조나 어떤 돈벌이를
감안했을 때 지금 이번에 나온 이 악재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투자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수급이 계속 안 들어오고 있고 주가가 급반등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지금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싶고요. 어, 카카오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를 좀 많이 물어보시던데, 어제 오늘 카카오를 많이 이제 사도 괜찮냐고 물어보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분위기 좋은 상황으로 갈까봐 걱정하셨다. 제가 계속 못 사게 좀 더 기다리시라 했기 때문에 못 사셨던 분들, 오늘 분위기가 좀 더 일단 약간 공포스럽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을 팔고 카카오를 사시려고 했던 분을 제가 일단 막았는데 말렸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오늘 진짜 제 역할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카카오를 이제 사기 위해 2차 전지를 던지는 그런 우를 범할 때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조금만 더 지켜보되 바닥 부근에 거의 다 내려온 것 같기는 한데요. 아직 수급이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좀 바뀌고 주가가 약간 하방을 잡고 좀 올라가려는 시도를 할 때 매수를 해도 충분하다,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카카오 네이버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21 종목이 올랐고 531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0.15%가 올랐습니다. 뭐 대형주가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은 531 종목이 올랐고 790 종목이 빠졌습니다. 역시 0.49% 올랐는데요. 코스닥도 대형주들이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 니케이가 마이너스 0.52, 상해가 마이너스 0.17, 홍콩 항생이 마이너스 1.84,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좋았고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84, 나스닥이 마이너스 0.45. 그래서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는데 우리 시장이 잘 가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중국의 규제 완화 얘기, 그리고 오늘 메타버스 쪽에 정부 투자 발표 뭐 등등이 좀 복합적으로, 또 2차 전지 쪽에 계속되는 수급,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고, 특히 대형주들 위주로 주가가 좀 회복되면서 이런 지수의 이제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승한 종목이 많지는 않았지만 지수 자체는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코스피는 외국인만 2,981억 원을 샀고 코스닥은 외국인만 951억 원을 샀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수급은 외국인과 연기금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감소에도 경기 회복 둔화 우려 지속에 따른 글로벌 증시 혼조 등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보합 출발한 이후 전기 전자주 중심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4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글로벌 증시의 혼조에도 장중 나스닥 지수 선물 상승 전환과 또 제약주 중심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면 그날은 좀 살만한 날이다, 이렇게 봐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0.52% 올랐고요. 또 삼바가 2.52%, 삼성전자 우선주가 0.56%, 현대차 0.24%, 셀트리온이 3.61%. 오늘은 셀트리온이 바닥에서 상승 전환한 그런 날이고요. 어제 약간 그런 기미가 좀 보였는데 오늘 상승 흐름이 좋게 펼쳐졌습니다. 근데 빠진 종목도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어가지고요. LG 화학만 2%대 빠졌을 뿐,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빠진 종목이 없었습니다. 코스닥은 이렇습니다. 완전히 뭐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리노공업이 1.69%, 천보가 1.24% 빠졌을 뿐, 또 카카오 게임즈가 보합으로 마무리했을 뿐 나머지 다 올랐고요.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대, 또 셀트리온 제약도 3.7%대 많이 올랐고요. 또 HLB 3.1%,
시젠이 3.2%, 솔브레인이 6.2% 많이 올랐습니다. 또 에코프로비엠도 1.85%, 장중에 좀 더 올랐었지만 오늘 계속 신고가를 오늘도 썼는데, 에코프로비엠은 하루 좀 눌리면 그 다음날 많이 가고 또 그 다음날 살짝 눌리고 이런 분위기인데, 어제 또 잘 갔다가 오늘 눌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잘 보시면 LNF도 0.4%, 첨보는 마이너스. 오늘은 코스피 쪽에 2차전 지주들이 좀 좋았거든요. 코스닥 쪽에 매수세가 약했고 에코프로비엠도 외국인이 매도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샀고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은 오늘은 수급이 그렇게 들어오는 날이 아니었어요. 또 2차 전지주, 코스닥의 2차 전지가 거의 대부분 다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나가고 뭐 내일이나 모레가 약간 소강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 다음 주 정도가 피크가 아닐까, 좀 더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공매도 보면 어제 대비해서 351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피에서 SK 하이닉스, 코스닥에서는 펄어비스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고요. 과열 종목은 코스닥의 웹젠, G3BNT, NG킴생명과학, 대부시스터즈가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카카오뱅크, SK하이닉스, 카카오, 삼성전자, SK가 거래 대금이 많았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인트론바이오의 순서로 거래 대금이 많았습니다.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 코스피는 지누스, DL, 대우조선해양, 호텔신라, 필라홀딩스가 거래 비중이 높았고요. 코스닥은 하림지주, 레고캠바이오, SFA, 성우하이텍, FST의 순으로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자, 오늘 이 기사를 보면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문어발 확장에서 철수, 그리고 해외 사업 확대로 플랫폼 상생, 8년 전에 네이버, 대자비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난 2013년 네이버가 떠오른다. 사회적 분위기나 후속 대책이 꼭 네이버 대자뷰를 보는 듯하다. 최근 플랫폼업계에 대한 문어발 사업 확장,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카카오가 상생안을 내놓으며 긴급 진화에 나서는 모습에 대해 업계가 내놓은 평가다.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정부 국회가 규제에 나서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카카오 등 플랫폼업계의 대응이 8년 전 네이버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2013년 맛집 비교, 부동산 매물 정보, 웹소설 등 온갖 사업에 진출하며 중소업체들과 이딴 충돌을 일으켰다. 네이버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이른바 네이버 규제법까지 추진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네이버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맛집, 알람, 패션, SNS 등 7개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중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꽃을 출범했고, 중소 상공인들과 또 창작자의 온라인 사업 등을 지원하는 600억 원 규모의 분수 펀드도 조성했다. 사업도 국내보다 해외에 힘을 쏟았다. 그래서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국내에서 무리하게 사업하지 말고 글로벌 사업을 가장 우선하라고 당부했을 정도다. 그래서 지난 8년간 네이버의 상생 사례가 이렇게 골목 상권의 사업 철수, 동반 성장 사업 도입, 또 소상공인 지원 펀드, 빠른 정산,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이런 5개 분야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달 14일, 그러니까 어제죠.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안과 평행이론이라고 부를 만큼 비슷하다. 카카오는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또 3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파트너사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를 벗어나 동남아, 일본, 미국 등 해외 사업에 더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이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성장통을 먼저 겪었고, 성공적으로 나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며 카카오를 비롯해 쿠팡, 야놀자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도 비슷하게 대응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택한 방식이 결실을 거두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네이버는 프로젝트 꽃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지금까지 46만 명의 중소기업, 중소
상인,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 온라인 창업을 지원했고 분수펀드는 매년 추가 자금을 조성해서 지난 4년간 총 3천억 원을 지원했다. 해외 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처럼 이미 확보한 플랫폼 기반이 없다 보니 자리 잡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플랫폼 업계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상생안을 실행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존폐가 달려있다며 네이버 사례에서 보듯 모든 사업의 최우선 순위를 상생안 실행에 두고 장기간 꾸준히 노력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네이버가 8년 전에 했던 이 상생안을 그대로 똑같이 내놨다는 건데요. 지금 분위기는 좀 녹록지 않습니다. 네이버 때보다 어쩌면 더 셀 수도 있는 게 학습 효과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카카오의 상생 방안을 이렇게 요구하고 그 불만을 계속 터뜨리고 있고 또 시장에서 계속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고 주가는 눌리고 있고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할지 모른다는 것, 또 소송에 다양하게 걸릴 수 있다는 것 등등이 지금 카카오에 계속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요. 네이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개인만 7거래일째 사고 있고 주가는 뭐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70만 주가 넘게 지금 한 50만 주대 정도까지 좀 떨어져 줘야 진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연기금 이제 매수가 오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도 개인만 무려 96만 주를 샀는데 외국인이 82만 주를 팔았고 기관이 17만 주를 팔았는데 금투,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데 다 팔았습니다. 역시 아직도 거래량이 900만 주가 넘게 907만 주가 나왔는데요. 아직도 멀었다.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을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매도가 이제 세력들의 매도가 더 나올 게 남았다는 건데 그 세력은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계속 같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매수 가지고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일단 12만 원 밑으로 주가가 좀 빠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시간에 보면은 네이버는 0.25% 1000원이 올라서 40만 1,500원에 시간 거래 마감했습니다. 40만 원을 지키겠다는 의지 같아요. 카카오도 0.41% 500원이 오른 12만 3천원의 시간의 거래 마감했는데 12만원대는 무조건 지키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이제 네이버를 먼저 볼게요. 네이버를 먼저 보면 일단 네이버는 흐름이 지금 이 회색 선 120일선을 따라서 5거 연속으로 이 120일선을 지지하면서 가고 있고 5일선이 어느새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죠. 여기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머리 위에 매물대 긴 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가가 좀 오르게 되면 1차적으로 40만 6천 원 정도에서 저항대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빠지게 돼도 저는 121선이 40만 원이라 지금 걸쳐 있죠. 이 구간에서 좀 빠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좀 빠져도 한 39만 아무리 빠져도 한 6, 7천 원 그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와서 이 어제 저가 부분이 39만 한 3천 원쯤 되는데 그 자리보다는 위쪽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될 것 같고요. 이거를 만약에 뚫고 좀 강하게 올라간다고 하면 그 위쪽에 이제 11선과 5일 매물대가 만나는 42만 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맥시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카카오를 보면 카카오는 매물대의 하단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돌려고 딱 하는 상황인데 약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카카오가 좀 더 안 좋은 이유는 뭐 이제 올라도 지금 매물대 자리가 이 매물대 위쪽을 뚫으면 이게 12만 7천 원쯤 되는 자리인데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도 이제 또 하나의 매물대가 있고 그 위에 121선이 버티고 있고 해서 결국 지금 한 13만 한 5천 원 정도에서는 맥시멈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빠질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매물대상으로는 14만 6천 원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한 13만 한 5, 6천 원 정도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그 정도에서는 다시 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빠지게 되면 이 아래쪽에 12만 지금 2천 원에 걸쳐 있는데
어제 저가 11만 8천 원 언저리까지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RSI 지표가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이렇게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카카오의 경우도 워낙 뭐 좋았고, 카카오가 사실 이렇게 시장에서 진짜 눌리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죠. 121선을 하향 이탈했던 적은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고요. 마찬가지로 RSI 지표가 과매도 구간 30포인트 밑으로 빠졌던 적은 역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위기고, 이제 반등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그 하단이 어디까지 빠질지를 알 수가 없다. 지금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이제 하락했던 자리 끝자리까지 왔는데 11만 6천 원, 7천 원 비슷하게 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11만 6천 원, 7천 원 정도에서는 많이 빠져도 이제 더 빠지긴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약간 횡보할 가능성은 좀 있지만, 그래서 상승의 그 상생 방안을 추가로 이제 내놓게 되고 시장의 평가가 좀 바뀌게 되면 그때는 좀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렇게 꼬여있는 수급이 갑자기 풀리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흐름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